시간이 되었으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계속 오실 것 같고요. 예,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 인사 말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장은희 위원장님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생각도 않고 공부만 하려고 왔는데 인사 말씀을 갑자기 하라고 하시네요. 네. 낮에 일 열심히 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 저녁 시간에 함께 같이 공부하자고 모인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시민의식으로 학생들을 대한다면 우리 아이들 훨씬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역량을 갖추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겠지요. 네, 우리 선생님들 식사도 안 하시고 이 자리에 다들 모이셨는데 끝나는 시간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첫날인데 우리 강사님 다시 이거요. 전에 한번 제가 민주 시민교육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았어요. 제가 메모해서 교육에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마 저 멋진 교육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군산 IMC 상촌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얼마 전에 군산시 청소년 담당 공무원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8월부터 새만금에서 뭘 하죠? 잼버리 하잖아요. 왜 하죠? 세계 속의 정목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죠. 세계에서 몇만 명의 청소년들이 온대요. 그 전부를 알려야 돼. 그런데 그게 스카우트의 세계 대회죠. 그럼 전라북도에 우리 군산에 스카우트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겁니다. 왜 스카우트들이 모여서 대회를 하면서 뭘 하냐? 나와 국가를 뛰어넘어서 이 지구의 생태 환경의 문제, 평화의 문제, 지역을 만들어가는 걸, 그게 시민정신으로 사회를 만들어가고 세계를 만들어가자 해서. 근데 스카우트는 YMCA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데 왜 YMCA 회원가입하고 활동하는 걸 잘 못하게 하세요? 그랬어요. 수련관 문화예지배 활동하는 애들도 YMCA 스카우트 되듯이 적극적으로 회원가입을 해서 시민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넌센스잖아요. 광고 홍보하기 위해서만 그 쳐넣으면서 정작 청소년들의 세계적 시민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YMCA 회원가입 부분을 알리고 세계 시민이 돼서 활동하자는 이거 하는데 홍보해도 되겠으니까 하셔도 되겠는데요. 그랬어요.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얘기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저희가 2021년 7월 2일 날 웅크타드로부터 선진국의 판정을 받았지요. 경제성장과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민주사회가 시민들이 시민정신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간다. 지구촌을 만들어간다 해서 선진국으로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가 경제적 발전은 그분들 열심히 하시고 이 청소년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중요한데, 각별히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제일 중요하게 관심 갖고 팀장님께서 전라북도 일원을 누리시면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나 우리 전주 YMCA 같이 해주셔서 우리 조정희 중에 오셨는데요. 전라북도 일원을 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이렇게 하는 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장은희 위원장님이랑 같이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청소년들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운동을 하자 해서 했는데 마침 전주와이랑 전라북도 연결이 돼서 이렇게 교육을 갖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인희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중요한 하나의 책임과 과제를 주셨어요. 민간 자격증을 받으셔서 등록을 해서 1차적으로 보니까 몇 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수료하시는데 아마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그럴 거예요. 몇 점 이상 맞아야 이게 수료증과 자격증이라는 게 구분될까,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결석 안 하시고 열심히 잘 하셔서
수료증을 일반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평가 주는데 자격증을 전부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저는 열심히 좀 내서 민간 자격을 들고 가시도록 하고요. 만약에 교육기간 좀 부족하다 한다면 도의 요구에서 추가 교육을 하더라도 자격증들 여러분이 소구하시도록 최대한 노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마련하니까 수고한 우리 정관님 비롯한 우리 문화의 집의 김문국 장님이랑 지문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기회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쁘더라도 이 자리에 귀한 손님 오셔가지고 손님이라보다 공동 주관자시죠. 우리 나와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전주 YMCA 우리 조정희 사무총장님 이쪽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인사 강사 소개하면서 좀 같이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제가 명함이 그 부서 명칭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들고 왔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소통협력국 교육협력추진단 맞죠? 예, 평생교육팀장이신 김수연 우리 강사님을 여러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소리 들리세요? 마이크 없어도? 마이크 없이 하는 게 조금 아니 마이크를 사용해 주셔야죠. 그래요? 마이크 쓰겠습니다. 새끼 좀 먹고. 슬리퍼 신고 강의는 처음이에요. 자세가 안 나와가지고 오자마자 바로 밥을 주셔가지고 배도 부르고 저녁이고 2시간을 잘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이따 드리고요. 제목과 오늘 주제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과정이 민주시민교육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전주 Y하고 또 군산 Y하고 도하고 해서 민주시민교육 과정 순회교육을 만들었고요. 그 일환으로 제가 하는 강의는 시민교육의 입문인데 밑에 부제를 보시면 평생교육의 눈으로 본 시민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평생교육하는 사람이거든요.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정규 커리큘럼에 한해서 하고 있는 학교 교육이 있고 학교 바깥에서 하는 교육들 평생교육 법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모든 조직적인 교육 활동, 즉 학교 바깥에서 벌어지는 거 다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뭐 방과후 학교도 하시고 또 바깥에서 교육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청소년 대상 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그건 다 평생교육의 영역입니다. 그 영역에서 바라보는 시민교육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저희 나라 교육과 관련된 법은 헌법 다음에 교육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렇게 써 있어요. 우리 교육의 목적이 뭐냐?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거다. 그래서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해라. 이게 우리 교육의 목적이에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시민 만드는 게 우리 교육의 목적이고 민주국가를 발전시키는 게 교육의 목적이다. 저희가 하고 있는 민주시민 교육이 가끔 다른 지역에 가면 오해를 받아요. 특정 정당의 교육 아니냐.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국가, 민주시민 이렇게. 민주시민의 자질을, 그 역량을 키우는 거, 그게 민주시민 교육이에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복잡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시작해서 그냥 민주시민 교육하면 민주시민을 기르는 거, 민주적 시민성을 함양하는 거,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키우는 거, 이게 민주시민 교육이에요. 제가 민주자를 다 가로쳐놨어요. 저는 양 시민교육이라고 합니다. 시민 속에 비민주시민, 좀 어색하죠? 시민이라는 단어 속에 그냥 민주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전제하에 저는 시민교육이라고 많이 씁니다. 또 그렇게 쓰는 이유는 약간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민주자 쓰면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냥 시민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시민교육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시민교육과 관련된 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민주시민교육입니다. 민주시민교육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또 학교 민주시민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민주시민 교육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시민 교육이 가장 많이 쓰이고 또 세계시민 교육에서 많이 얘기됩니다. 세계시민성을 길러야 되니까 제가 일하고 있는 평생교육 영역에서는 시민 참여교육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정치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평화교육, 성평등교육, 인성교육 이게 다 시민교육과 비슷한 말들이에요. 이걸 학문적으로 구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저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인권 강사가 따로 있고 다문화 강사가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가 누군데 저렇게 떠들고 있냐? 혹시 저랑 만나본 적이 있거나 아까 위원장님처럼 제가 강의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신 분? 한 분? 그래요? 하여튼 그때보다 조금 양이 많아졌으니까 풍성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걸 대상을 두 번째 하다 보면 식상할 수 있어서 하나는 양이 좀 많아지고 좀 풍성해졌고 아마 두 분도 거의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손만 드세요. 이분 아시는 분? 모른다고요? 이분을 모르신다고요? 연배들이? 이분 아시는 분? 자, 다시 앞에 분. 맞죠? 알아야 되는 연배들이십니다. 그 공공교육원의 신규자 교육 과정에 가서 강의를 한다 100명 놓고 진짜로 앞에 있는 김수현을 한 명도 몰랐습니다. 지난달에. 아, 그렇게 그런가? 근데 하여튼 작가 김수현을 몰라요. 그냥 그분들은. 때가 다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 이름이 김수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잘 안 잊어버리십니다. 저는 임기재 공무원입니다. 어공이라고 하는 9년째 전북도청에서 평생교육팀장 일을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 자격증을 2005년도에 땄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됐습니다. 그 자격증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발행 기관에 따라서 제가 받은 게 전라북도에서 호남권에서 교육할 때예요. 143번이더라고요. 지금 15만 명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초창기에 평생교육사를 땄고요. 그래서 도청에 오기 전에는 전주시 평생학습관, 평생학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장을 꽤 오래 했고요. 전주시 전통문화연수원이라고 전주 향교 옆에 가면 전통문화 연수하는 곳이 있습니다. 동원이라고 해서 한옥 이쁘게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관장을 좀 했었습니다. 억울해가지고 대학원을 좀 갔어요. 한 5년 전에. 제가 한 20년 정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평생교육 일을 하다 보니까 정책 결정을 할 때 교수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막 설명을 해요. 제가 또 같이 설명을 해요. 제가 더 많이 알거든. 근데 결국은 그분들한테 제 얘기를 또 검증을 받으래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시라고. 20년을 해서 전문가를 안 쳐주는구나. 그래서 억울해서 5년 전에 교육대학원을 가고 올해 2월에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게 제가 쓴 그 석사과정 논문이에요. 저는 평생교육을 하는 사람이고 시민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그 길로 가고 있고 논문도 그쪽을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밟고 계시잖아요. 강사과정 비슷하게. 처음에 한 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코로나 터졌을 때 120시간짜리 그걸 일기로 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인사해 주신 조정현 총장님이 그 과정을 저한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120시간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요. 도하고 YMCA라고 하는 거. 이 사업 기한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3년 전부터. 컨텐츠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지자체에서 행정에서 지원하고 독려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민간 시민사회와 같이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고 행정이 혼자 하면 자칫하면 관제교육돼요. 그래서 시민사회 영역에다 콘텐츠랑 이런 운영들을 맡기는 게 좋고 행정에서는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3년 4년째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자랑이 됐습니까? 이제 강의할 만큼은 됩니다. 이게 잘 안 보는구나. 저한테 보내주신 공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이 저거예요.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언지, 왜 중요한지를 보자. 그래서 이론 강의보다는 사례 중심으로 영상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시민교육이 필요한 거구나.
우리가 할 역할이 있겠구나 정도를 알고 가시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강의 내내 들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고 두 가지 정도만 강의 내내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제가 한 훌륭한 말이 아니고요. 세계 인권선언 1조에 있는 말입니다. 저걸 줄이면 인간의 평등한 존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 이걸 놓치면 뒤에 이야기는 전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차별하지 않아야죠. 제가 오늘 할 주제가 거의 차별에 반대되는, 차별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차별 얘기하다 보면 소수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차별하냐면 소수자를 차별하거든요. 두 번째, 인간은 태어나지만 시민은 만들어진다.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험이 필요하고 실천이 필요하고 성찰이 필요한 이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 시민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다가 오늘 아침에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고 하자. 한번 보시게요. 이 소리가 네, 어떤 물이 나가야 되는데. 그 영상이 안 나오면 제가 힘들어져요. 2시간을 떠들려고. 영상도 나오고 소리도 나와야 됩니다. 파리 도시는 특수부대가 배치되기로 했는데요. 스위스와 벨기에로까지 시위가 번질 도생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총을 메고 방탄조끼를 입은 특수부대원들이 도시 곳곳을 경계합니다. 파리 도시 관광지인 오페라 극장 앞에 구용 방탄 차량까지 등장했습니다. 알제리계 10대 소년,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 이후 항의 시위가 약탈과 폭동 등으로 변질되면서 프랑스 정부의 대응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사망한 소년의 할머니도 이제는 폭력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Ils ont fait ça le prétexte de Naël. Non, ils n'ont pas s'arrêter. Moi qu'ils arrêtent, ils ne captent pas des vitrines, ils ne captent pas des écoles. 시위 확산의 배경에는 프랑스의 내재된 인종차별적 행태에 대한 분노가 존재한다고 뉴욕타임스 등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파리 도심에 사는 백인 남성이 알제리계 소년처럼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경찰이 총을 쐈을 리 없다는 겁니다. 실제 프랑스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나 아랍계 남성이 경찰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받는 비율은 백인 남성에 비해 3배가량 높았습니다. Elle m'a attaqué là, mon grand frère, mon petit frère, n'importe quoi dans la rue. Parce qu'il a refusé de tomber. C'est-à-dire là, on n'est pas en sécurité. 반면 경찰은 파리 교외에는 마약 밀매나 갱단 활동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치안 활동을 펴는 것일 뿐 인종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밤사이 체포된 시위대의 규모는 전날에 비해 4배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요 사태는 프랑스계 주민이 많은 벨기에와 스위스 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유럽 사회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명아입니다. 이 뉴스를 많이 보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혁명의 나라,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나라, 똘레랑스의 나라 프랑스가 17세 알제리계 소년한테 경찰이 총을 쏴서 시위와 폭력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 번쯤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알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 인권의 국가, 자유와 평등의 국가가 실제 그런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한 분들이 그 얘기 많이 해요. 인종차별이 프랑스만큼 심한 나라도 많지 않다. 그러니까 유럽계 백인과 이주해온 이주민들, 특히 아프리카계 사람들과의 갈등은 굉장히 심하다. 근데 그게 프랑스만의 문제냐? 어떤 사건을 계기로 촉발되고 터진 건 거죠. 트럼프가 집권했던 미국, 그렇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벌어졌던
유럽 각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습들 얼마나 인종차별적이었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보게요. 우리는 인종차별을 하는 나라일까요? 안 하는 나라일까요? 그래도 좀 할 거예요. 네. 제가 평생교육을 하다가 시민교육에 대해서 진짜 필요하구나, 이 꼰대들도 교육이 필요하구나를 느낀 거에 첫 번째 사진이 저겁니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의정부고 친구들이 하필이면 그 잘 나가던 의정부고 애들이 2020년에 저런 사진을 찍어버렸어요. 얼굴에 검은칠을 하고 관을 들고. 한작소인단들 아시죠? 이거? 이렇게 막 민구를 한참 유행했던 생각도 안 나가. 안 나가도 돼요. 이건 다음 건 나와야 됩니다. 관착소년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나의 풍습을 좀 현대적으로 해석한,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좋은 데로 가니까 슬퍼하지 마라, 그래서 관을 들고 춤을 추는 그런 친구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방탄소년단 때문에 관착소년단. 그래서 밈이 막 유행을 하니까 우리 의정부 친구들이 저렇게 얼굴에 검은칠을 하고 관을 맨 사진을 찍었죠. 그러니까 하필이면 또 가나 출신 방송인인 세모치리가 한마디 했습니다. SNS에다가 나 저거 안 웃기다, 저런 거 하면 안타깝고 슬프다, 불쾌한 행동이니까 나중에 얘기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난리 납니다. 애들이 알고 그랬겠냐, 우리나라에 왔으면 우리나라에 맞게끔 살아야지, 너 방송 출연한 거 보니까 눈도 찢으면서 동양인 비하도 한 것 같고, 하여튼 오만 트집을 다 잡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모추리가 한동안 방송에서 사라집니다. 최근에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 아마 다시 복귀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한국인 정서상 특히 아이들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반성문을 쓰고 사라집니다. 이 문제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블랙페이스 문제거든요. 말 그대로 검은 얼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백인들이 검은 칠을 하고 흑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 흑인은 게으르고 음흉하고 무지하고 이런 사람들로 상정이 됩니다. 즉 조롱과 멸시의 풍자예요. 그래서 공연이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은 소리가 안 도와주시네. 저게 백인들이에요. 백인들이 얼굴에 검은게 칠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스꽝스럽잖아요. 흑인들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로 저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저러면서 민트를 쓰려고 해서 그냥 재밌게 놀았던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흑인들은 노예로 끌려오신 분들이고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굉장한 조롱과 멸시 상징입니다. 왼쪽 것은 구찌가 만든 스웨터고요. 오른쪽 것은 프라다가 만든 액세서리입니다. 블랙페이스를 알고 보면 흑인을 약간 희화한 것처럼 보여요. 얼굴을 검고 입술을 좀 부각시키고 이런 옷을 만들고 이런 액세서리를 팔았다가 난리가 납니다. 셀럽들이 SNS에 불매운동을 하고 결국은 대표까지 사과를 하게 됩니다. 최근 미국에선 블랙페이스 때문에 인종차별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흑인처럼 일부러 얼굴을 검게 칠하는 걸 블랙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역사를 돌아보면 추궁이 가실 겁니다. 19세기 유행한 일종의 흑인 비하, 조롱 분장이기 때문인데 최근에 세계 유명 패션 업체들이 이 블랙페이스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발표했다가 큰 곤란에 처했습니다. 양현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의 졸업 앨범입니다. 백인 무월단체 복장을 한 사람과 흑인 분장을 한 사람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지난 1일에 공개된 이 사진으로 주지사는 사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That photo does not reflect that person I am today. That same year, I did participate in a dance contest in San Antonio, in which I darkened my face as part of a Michael Jackson costume. 얼굴을 검게 칠하고 흑인 흉내를 내는 블랙페이스.
지난 7일에는 유명 브랜드 구찌가 사과 성명과 함께 제품 판매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한 스웨터가 흑인 희화화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The covering on the face, the red around the mouth, to me that's representative of blackface that was in our country many years ago, and we don't like it. 지난 연말엔 프라다의 한 액세서리가 같은 이유로 판매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Blackface meant to say had tremendous power, and the whole idea of objectifying a person and taking away their humanity and reducing them to stereotypes and images and making fun of them. 차별의 아픔을 몸소 겪은 사람들에겐 고통이라는 블랙페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거지는 관련 논란들은 인종 차별 문제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영입니다. 미국에서는 주지사와 검찰총장이 20대 때 얼굴에 검은 칠한 걸 가지고 사퇴 요구까지 받는데 우리는 아이들이 검게 칠한 걸 SNS에 지적했다고 해서 지적한 친구가 퇴출이 된 말았죠. It's painful, honestly. Like, I understand that that a lot of people here don't understand the kind of history and impact that blackface has on black people. But even if you don't understand, it still hurts. Like, I don't understand. Say that I showed up to this interview today, right? It's the day after Korean Liberation Day, right? And I'm wearing a Rising Sun flag shirt, and I don't know what it means, and I don't mean to hurt people's feelings. Would you still be pissed off? 한국에 살고 계시는 흑인이십니다. 인터뷰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이 광복절 다음 날이다. 내가 우길그가 그려진 옷을 입고 왔으면 모르고 그랬다 하더라도 상처받지 않겠냐. 우리한테 우길기가 흑인들한테 블랙페이스로 비교하면 가장 좀 쉬워요. 저게 뭐 3대 패션 학교 중에 하나래요. 런던 커리지 오브 패션이라고 하는 데가 저렇게 패션쇼를 합니다. 우길길 가지고 저것도 한 3년 했대요. 저 사람들한테는 저게 예쁜 문양일 뿐이에요. 근데 저희한테는 어떻죠? 저건 제국주의의 상징이고 침략의 역사고 우리 성노예 분들의 아픔이고 끌려가신 분들의 슬픔이잖아요. 흑인한테는 블랙페이스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길기는 누가 안 쓰나? 올해 2월에 있었던 세계 4대 카니발 중에 하나라고 하는 프랑스 니스 카니발의 모습입니다. 왼쪽 게 그 행사에 등장했던 퍼레이드예요. 저 주제가 세계의 보물, 후지산에 해 뜨는 거, 일본에서 갖고 온 거. 저걸 누군가가 지적을 해줍니다. 그게 그냥 해 떠서 비치는 게 아니고 제국주의 상징인 우길승천기다. 그러니까 저렇게 바꿔서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즉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모르고. 하지만 저희는 왼쪽 사실 뭐 상처받잖아요. 저는 블랙페이스 논란을 가장 잘 정리한 게 이 말인 것 같아요. 세계 사회과학자들이 이 세계 가치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연합해서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그 가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몇몇 국가와 함께 가장 인종차별적인 국가로 분류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걸 경험할 기회가 훨씬 작았던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인종 문제가 사회적인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걸 되게 작았는데, 근데 저는 우리 안에 상상이나 우리 안에 있는 이미지들이 이미 다 인종차별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심하죠. 예수님 그러면 다 백인의 이미지를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 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적인 이미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더 멀리 갈 것도 없이 동남아시아에서 결혼이 한 여성들, 또 이 서남아시아나 이쪽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오신 분들, 그분들 어쨌든 유색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기본적으로 대한 한국 사람들의 정서의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좀 첨예하다. 대신에 백인들이다. 그럼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지도 따지지 않고 약간 좀 우대하다. 너무 쉽게 깡패리